여전히 숨쉬는 것조차 힘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낮은 산소 농도의 고도에서 낮과 밤의 기온이 급변하는 곳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환경은 혹독하며 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동체는 이 높은 곳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자라며 그들은 거처를 짓고 땅을 경작하며 고인을 기리고 환경 자체가 이토록 혹독한 제약을 가할 때 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본 영상의 내용은 다양한 출처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맨 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산맥의 이야기가 시작된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2000년 넘게 사람들이 고산지대에서 살아온 곳. 고도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고 변화시킬 뿐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데가라고 합니다. 고원은 해발 6,900에서 9,800피트에 낮에는 해가 자결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추위가 망치처럼 덮쳐옵니다. 근처에는 청라일강의 발원지인 타나 호수가 있습니다. 더 위로 시미언 산맥이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그 산맥 정상에는 약 14,900피트 높이의 라스. 그 속에서 2000년 넘게 살아온 민족은 아무히라족. 시미엔 산맥에는 겔라다 원숭이가 서식합니다. 이 원숭. 겔라다는 지구의 유일한 초식 영장류입니다. 그들 옆에 조용히 앉으면 복잡한 웅얼거림. 인간의 언어 리듬을 너무나 흡사하게 모방하여 섬뜩합니다. 여기 지형 가장자리에 서면 바로 느껴집니다. 바람이 몸을 밀어붙입니다. 아래는 기준점 없이 허공뿐입니다. 양쪽으로는 땅이 갈라져 수백 피트 깊이의 벼랑이 펼. 그럼에도 몸은 나아갑니다. 아마라족은 일찍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험한 곳에 살려면 위에서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 거주지는 봉우리나 높은 지대에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도원은 바위에 직접 새겨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랄리벨라 동굴 단지는 고도가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곳에 솟아 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종교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마라족은 1년에 200일 이상 완전 채식을 합니다. 생활 방식이 아닌 종교적 의무입니다. 부활절 전 대금식을 포함한 공동 금식은 55일간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신앙행위일 뿐 아니라 생존행위입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땅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요 곡물은 테프인데 너무 작아 모래처럼 보입니다. 에티오피아 원산으로 이 고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식사의 기본이 되는 시큼하고 폭신한 납작빵, 인제라를 만듭니다. 인제라 위에는 양파, 베르베리 향신료, 콩류 또는 고기로 만든 걸쭉한 스튜, 왓을 얹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리, 밀, 기장을 재배합니다. 가축은 매일 우유를 제공하고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습니다. 여성들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전해진 직조기로 면을 짭니다. 가비와 케미스는 유행이 아닌 실용적입니다. 밤의 추위를 막고 낮의 태양 아래서 움직임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랍어, 히브리어와 관련된 세머인 아마라어를 사용합니다. 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즈문자로 쓰여집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행해집니다. 연장자들은 토지, 관계, 분쟁 등 주요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공동체의 방향. 하지만 이런 곳의 삶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산림벌채로 알티플라노만의 넓은 지역이 황폐해졌습니다. 강우량에 의존하기에 이 부족들은 가뭄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의 11% 미만이 안정적으로 식수를 이용합니다. 최근 티그라이 전쟁 등 분쟁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되었습니다. 가장 고립된 마을에서조차
아마라족은 20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과 안전은 다릅니다. 아마라족의 삶을 보고 나니 현대 문명이 우리를 더 편.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방금 보신 이들은 땅이 내어준 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참호 호수 남쪽 리프트밸리 경계에서 지형이 갑자기 변. 푸른 빛이 옅어집니다. 땅이 솟아오릅니다. 어둡고 척박한 바위가 시야를 압도합니다. 언덕은 4200에서 6500피트 높. 겉보기엔 생존이 불가능한 곳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콘소족이 살기 때문입니다. 구전 역사상 콘소족은 약 400년 전 이 지역. 험한 지형과 좁은 산길은 그들을 빠르게 고립시켰습니다. 주변 부족에 둘러싸여 대담한 신념 중심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땅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면 바꿔야 합니다. 시멘트나 기계 없이 오직 사람의 노력과 공유된 지식. 이를 이용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계단식 경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합니다. 폴라이트 엔딩. 별표 레츠리 이벨류에이트 홀드 더. 2011년 유네스코는 이 풍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연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계단식 밭은 1000년이 넘습니다. 그들의 마을도 농장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정착지가 아닙니다. 방어 요새입니다. 고지대에 지어져 겹겹의 돌과 복잡한 길로 둘러 수세대간 공격자들을 지연시키고 혼란케 했습니다. 1년에 비가 단 2번 내립니다. 콘소족에게는 날씨 그 이상입니다. 신성한 순간입니다. 부족 모두가 이렇게 봅니다. 남은 한 해는 전적으로 그 두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가 올 때까지 물을 저장할 공동 저수지를 짓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콘소족은 시간을 년 단위뿐만 아니라 세대 단위로도 잽니다. 18년마다 공동체는 마을 중앙에 거대한 세대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들을 세어 콘소 마을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장인들은 와카라 불리는 조각상을 만듭니다. 죽은 이것들은 무덤 위나 마을 입구 근처에 놓입니다. 콘소족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지켜본다고.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석 문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납니다. 떠날 때 그들은 적절한 돌을 고르는 지식을 가져갑니다. 정확한 각도를 잡고 수십 년을 버틸 벽을 짓습니다. 기후변화로 계절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용 토지가 제한됩니다. 콘소족은 기술과 노력을 모아 산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삶의 기반이 된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식 밭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돌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엮을 손길이 없으면 땅은 고요해집니다. 이런 곳이 10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아래에 찬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열정적인 피드백 감사합니다. 동쪽으로 더 가면 회복력은 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대나무로 낮게 들이운 구름에 닿을 때까지 위로 뻗었습니다. 40피트 높이의 집을 상상해보세요. 오두막이 아닙니다. 마치 땅에서 자연스레 자란 듯 대나무 위에 매달린 실제 구조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코끼리를 닮았습니다. 불룩한 지붕과 코처럼 튀어나온 현관. 에티오피아 남부 간모고원 첸차와 아르바민치 근처입니다. 고도는 8200에서 9500피트 사이입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 다른 지역에서는 드문 울창한 대나무 숲이 번성합니다. 이곳에 도르세 쪽이 삽니다. 이들의 집에는 중앙 지지대가 없습니다. 구조물은 수직 대나무로 세워지고 엮은 대나무와 엔세잎 그리고 풀로 덮입니다. 바구니를 짜는 과정과 비슷하지만 건축 규모로 확대된 것입니다.
항상 남성인 3에서 4명의 장인 건축가 팀이 대대로 전해진 지식을 이용해 약 2주 만에 하나를 완성합니다. 잘 지어진 집은 60년에서 80년까지 지속됩니다. 흰개미가 아랫부분을 갉아먹어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들어올려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아무것도 허물거나 다시 짓지 않고 집은 그저 걸어갑니다. 도르세 쪽의 가장 특징적인 음식은 코초라고 불립니다.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엔셋 식물에서 나옵니다. 줄기를 자르고 으깨어 몇 달간 땅속에서 발효시킨 후 뜨거운 철판에 구워 끈적하고 밀도 높은 납작빵이 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도르세 쪽에게 가장 귀중한 지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밀, 보리, 수수, 감자,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도르세 쪽은 면 직조의 명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짠 직물은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수박면은 산업용 면보다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아침 추위와 한낮 더위를 오가는 기온 속에서 이 직물들은 완벽한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식에서 손님들에게 동물 가죽을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귀하고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물려받은 표. 이 마을에서 환대는 예의가 아닙니다. 이무입니다. 연중 가장 중요한 축제는 메스칼입니다. 수학철 말에 열립니다. 9월에 에티오피아 새해가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그들의 신, 토사에게 감사하기 위해 모입니다. 한 해의 축복에 감사하며 오늘날 도르세 쪽 대다수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하지만 메스칼의 전통은 여전히 강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조상들의 관습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존합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티거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1994년 인구 조사 기준 약 29,000명이 원. 언어는 가족 내에서 대대로 구전됩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전통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바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몇 달씩 떨어져 지냅니다. 임신할 때까지 최대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결합이 완성되고 가문이 이어집니다. 연속성이 최우선인 사회에서 결혼은 결혼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대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그들의 다성음악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발성하키 기술을 포함합니다. 여러 가수가 음을 주고받으며 리듬 패턴을 만듭니다. 도르셋 문화를 보여주는 두 행사,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이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닙니다. 주요 행사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 대나무집을 바꾸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함석판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하지만 나타나는 철판마다 대나무집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을 줄 아는 장인들은 매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한 문화가 미래가 과거보다 더 편안하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집 짓기가 멈출 때, 기술이 쓰이지 않을 때. 지식이 사라지면 대나무집은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도시 쪽은 대나무에 피신했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나무도 엔세테도 숲도 없는 곳으로 나아 오직 바위와 바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고도. 여기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고원입니다. 31만 800피트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홍해와 벼랑, 사막으로 분리됩니다. 테키즈강은 이 지역을 고대 상처처럼 가로지릅니다. 인구 대다수는 외딴 시골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많은 마을은 여전히 걸어서만 갈 수 있습니다. 현대 지도에 없는 길을 걷습니다. 오늘날 티그라이는 고립되고 잊힌 영토처럼 보일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라족처럼 티그라이족의 일상은 뗄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그들의 풍경은 절벽에 새겨진 고대 암벽교회로 유명합니다. 1000년 이상 된 곳도 있으며 오늘날에도 예배 장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티그라이 생존에 대해 외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은 가끔 하는 종교의식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몇 주 동안 동물성 제품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단지 신앙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땅이 척박한 환경에서 집단 금식은 저항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전통 티그라이 가옥에 들어서면 집이 좁게 느껴집니다. 공기는 탁하고 연기와 발효곡물 냄새가 납니다. 식탁도 의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닥에 앉습니다. 인재라는 손으로 펼쳐져 말없이 서로에게 건네집니다. 모든 몸짓은 어릴 때부터 배운 듯 정확합니다. 아무도 양을 재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풍요가 아닌 균형입니다. 다른 곡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도 살아남는 곡물로 생명이 유지됩니다. 테프, 보리, 밀, 수수, 옥수수입니다. 가장 높은 고도에서는 보리가 테프를 대체합니다. 곡물과 정제버터에 압축된 혼합물입니다. 즉시 소비하거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보관하고 운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하고 땅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당신을 지탱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8월 16일간의 종교 금식 끝을 알리며 티그라이 여성과 소녀들은 아셴따를 기념합니다. 이 활기찬 며칠간의 축제 동안 어린 소녀들은 긴 풀치마와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문화적으로 허용된 드문 순간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말하며 사회적 제약 없이 춤추고 북치고 노래합니다. 강력하고 기쁜 여성의 힘과 티그라이 정체성 표현입니다. 험준한 언덕에 보스웰니아 파페리페라 나무가 흩어져 있습니다. 껍질을 베면 향기로운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유향이 생산됩니다. 모든 에티오피아 정교의 의식을 상징하는 향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균형은 깨졌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티그라이 전쟁이 이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희생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위태롭게 살던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잃었습니다. 기반 시설, 수확물, 식량 접근성,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척박한 토양, 부족한 물, 얼어붙는 밤의 고원지대에서 그들은 다른 생존 방식을 모르기에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의 역사는 늘 남들이 살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남쪽으로 갈수록 고도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합니다. 숨쉬기도, 생각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해발 4,000m 시네티 고원에 서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동부 발레 산맥 깊숙한 곳입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휘몰아칩니다. 이 고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식물들은 필사적으로 땅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날아가지 않으려는 듯이. 하늘은 너무 맑고 가까워 마치 그려놓은 배경처럼 인위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베일 향기가 산소 부족한 이곳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고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약 500년 전 그들은 고지대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16세기 아롱오데이동 당시 그들은 저지대에서 올라왔고 산은 늘 그랬습니다. 뒤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2019년 핀차 하베라 지역 고도 11. 고고학자들은 약 3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와 제국이 생기기 3만 년 전. 이미 누군가 이곳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최소한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이곳, 생존 비결은 무엇일까요? 숨쉬는 것마저 힘겨울 때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발해에서 해답은 항상 이동이었습니다. 목축업. 계절에 따라 수직 이동하는 소, 양, 염소 떼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위로,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 수직 이동 없이는 고산 목초지가 방목 압력에서 회복되지 못. 건강한 목초지 없이는 누구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식단은 유제품이 주를 이룹니다. 우유, 치즈, 정제 버터,
그리고 동물을 도축할 때의 고. 그들은 뻑뻑한 기장빵인 베디나 같은 음식도 만듭니다. 그리고 최대 칼로리와 온기를 주는 매콤한 고기 스튜를 먹습니다. 여기서 버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축통화이자 거래 수단입니다. 먼 거리 운반 및 보관이 가능한 농축된 생존 형태입니다. 이 고도에서 옷은 패션이나 문화 표현이 아닙니다. 생존이 핵심입니다. 온몸을 덮는 두껍고 무거운 양모 담요와 직물. 영하의 밤을 위한 다층 구조. 그리고 방심하면 몸을 꿰뚫는 칼바람. 전통 장신구, 구슬, 금속비, 직물 문양, 나이, 사회적 지위, 시족 소속을 여전히 나타냅니다. 전통 가옥은 원형의 두꺼운 초가지붕입니다. 허리케인급 강풍과 상시 영하의 기온을 견디도록 지어졌. 안에서는 가족들이 생존 필수품을 준비합니다. 우유는 치즈로, 크림은 버터로, 곡물은 빵으로. 이것들은 주로 여성들을 통해 전해지는 생활 기술입니다. 모녀간의 지식이 추위를 막는 또 다른 보호막인 듯. 그들은 버터에 볶아 고에너지 간식으로 먹는 커피콩. 이는 환대의 의식이자 고칼로리 섭취의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 때. 발레 산맥은 에티오피아 늑대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객과 동물입니다. 그들은 아프로알파인 초원에서 거대한 두더지 쥐를 사냥합니다. 또한 지구상 유일한 웅장한 영양인 마운틴 야알라도. 오로모 전통에는 수백 년 역사의 사회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다 시스템은 생애 주기와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됩니다. 생존이 전적으로 공동체에 달린 곳에서 이는 강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몸이 희박한 공기에 적응한 곳에서도 미래가 다른 각도에서 다가옵니다. 고산 목초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의 관계, 그리고 방목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구가 불안정해지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집니다. 5 불가능한 환경. 같은 질문에 대한 5가지 각기 다른 대답. 이마라는 신성한 알티플라노에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삶 전체를 신앙과 생존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콘소는 황량한 바위를 1000년 넘게 이어진 살아있는 건축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만든 이들보다 오래 숨쉬고 움직이는 집을 지었습니다. 티그라이 사람들은 절벽에 신념을 새겼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려던 전쟁에서도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발레 사람들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숨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서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유물이 아니면 시간 속에 멈춰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자신들이 만든 세상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아니든 다가오는 세상과 함께요.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최적화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더 빠르고 저렴하고 쉬운 것으로 오래된 것을 대체하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요? 마지막 장인이 전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떤 지식이 사라질까요? 마지막 대나무집이 금속판으로 대체될 때 어떤 정체성이 사라질까요? 이 5 부족은 혹독한 환경에서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의 의미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운로드나 복제할 수 없는 세상 이해 방식을요. 이 영상이 에티오피아를 다르게 보게 했다면 아직 옛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이 5 부족 중 어느 부족이 가장 놀라웠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